일일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하루아침에 부잣집 자제로 변신하는 주인공들이 자주 나옵니다.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가 권성징악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부자가 되는 인생 역전은 365일 대중의 흥미를 끄는 서브 주제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생 역전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유산 상속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먼 친척 할아버지가 수천억을 상속해 주었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이때 드라마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놀라워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환골탈태를 감행합니다. 누더기 신데렐라 시절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누려보리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먼저 우아하게 백화점을 거닐며 마구잡이 쇼핑을 합니다.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만든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과 수백만 원짜리 디올 구두, 하이 주얼리 브랜드의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까지 옆에 있는 수행비서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상태죠. 몇 가지만 합쳐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매일 인생을 즐기는 장면이 60분 내내 드라마에서 펼쳐집니다. 허구의 드라마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현실감에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렇게 막 써도 되나 싶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루아침에 100억대 부잣집의 자제가 되어 매일 5천만 원씩 써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림잡아 한 달에 15억을 쓰는 셈이니 재산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 없겠죠. 5년, 아니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의 장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의 삶은 시청자들의 상상에 맡겨진 채로 끝나는 것이죠. 운이 넘치게 좋아 부자가 되었다 한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좋은 운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운을 기꺼이 받아낼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운명의 회오리에 휘말려 걷잡을 수 없는 일만 발생할 뿐입니다.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만난 두 부자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확보한 토지 소유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산 가치만 따져도 500억이 훌쩍 넘는 액수였죠. 그런 노부부에게는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30대에 접어든 철없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며 유산 증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려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재산 증식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켜만 줬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부부의 고민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들들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구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뷰가 좋은데 호텔 하나 짓자. 물장사가 최고지. 대형 카페 좀 차려줘. 노부부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왜 집안의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 헛된 꿈을 꾸는지 답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노부부와 무조건 투자해달라고 하는 철없는 두 아들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로한 아버지는 마음의 벽을 얻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고
두 아들 역시 부모와 사이가 멀어져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가 나를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리지 않아도 좋으니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지 말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은 사고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마냥 놀고 있는 땅을 붙잡고 있어봐야 어디서 돈이 생기겠냐고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숙한이 더해지며 노부부의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불화는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노부부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운이 달아날까 전전긍긍했고 자식은 자식대로 운을 탐하느라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침내 노부부의 재산을 물려받은 두 아들은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다가 유산의 80%를 탕진해버렸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게임 회사를 창업해 10년 만에 글로벌 게임 회사로 키워낸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학비도 못 낼 만큼 가난했지만 흑수저 사업가는 고학력자들이 가득한 게임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름아름 돈을 빌려 초기 자본금 1억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원 수 1000명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 교육도 남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대로 자녀들에게 스스로 생활비를 벌게 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훗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은퇴하더라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투명하게 회사를 키워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외적인 선행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고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고든 신념과 언행일체의 삶에 하답하듯 각자 제 힘으로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 어디 그뿐이야. 회사도 훌륭하잖아. 첫째는 아버지의 의지를 본보기로 삼아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둘째는 예술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달리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머지않아 다가올 평안한 노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부자라도 이렇게나 다릅니다. 전자는 날 때부터 부자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 재산을 지키는데 방어적이었고, 후자는 스스로 부자의 운명을 개척해 성공한 탓에 재산을 일구는데 전투적이었습니다. 두 부자 중에 어느 쪽이 운에 더 민감할까요? 대부분은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타고난 부자가 아니라서 운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으니
운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두 부자 모두 운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성격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전자는 운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운에 집착한 쪽을 굳이 고르자면 전자였습니다. 노부부는 그들 스스로도 운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의 실체가 아무 노력 없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어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고난 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내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들이 하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은 그들에게 반작용처럼 돈은 불안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고난 부자들은 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왔기에 운보다 자신의 저력을 믿으며 살아간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인생이 쓰러지는 것 자체에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가진 것 하나 없이 성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었던가요? 그 때문일까요?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전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설령 나쁜 운이 온다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타고난 저 세상 부자들은 운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이 세상 부자들은 운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운에 눌려 영향을 받지만 후자는 운을 딛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돈의 무게를 감당하는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저자 유민지가 쓴 운의 심리학을 참고하여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부자들은 운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많은 부를 쌓아오는데 운에 큰 영향을 받았었죠. 그런데 부자 중에서도 운에 집착만 하는 부자가 있고요. 운에 집중하여 이를 적극 이용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운에 집착만 하는 부자는 결국에 쌓아올린 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에 집중하는 부자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며 더욱 많은 부를 만들어냅니다. KFC 창업주인 캐널 샌더스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1008곳의 식당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의 식당에서 첫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그 첫 계약 이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지금의 KFC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당신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운에 집착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중한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인생 닥터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